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0.4에서 0.5% 정도, 나스닥 시장은 0.36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. 일단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 4%대의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% 가까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반대로 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8%대가 넘는 큰 폭의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대체적으로 조정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시장에 있어서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,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냥 차익 매물 좀 빌미가 됐다,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번 주는 여전히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CPI 발표가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 이 결과치에 의해서 시장의 어, 방향성, 뭐 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눈치 보기는 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뭐 반도체와 2차 전지, 이쪽에 있어서 이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데,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일단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이나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는 좀 지속될 거예요.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비 쪽에 있어서도 발주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쪽의 흐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는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은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완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, 이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, 바닥권역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가 이미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이쪽에 좀 움직여주고 있고,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로봇, 이쪽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쪽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지난주 금요일날 뭐 엔터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실적 기반형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공지능 쪽과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, 이 부분들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에요.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을 쭉 훑어보니까 많은 섹터들, 많은 업종군들이 밸류가 좀 싸다라는 그런 구간까지도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제법 잘 나오는 그런 제약주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기업들이 위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적자 규모가 상당히 좀 크거나 했던 부분들은 증자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꼭 재무 구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보여지고, 가급적이면
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이들 섹터들에 있어서의 관심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이런 업종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결국 바닥 탈출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이번 주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수를 좀 잠깐 보면 지수는 21선을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뭐 61선 언저리 때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600포인트 다시 뭐 2600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된다라면 61선 기준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분할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. 거래소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리고 나서 숨고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21선을 만약에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61선 언저리 때까지 다시 눌릴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61선 정도 때까지 눌릴 수 있다.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되겠죠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309원대예요. 일단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1320원짜리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자리대가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겠죠.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올라가게 된다라면 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선물,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3거래일 내내 지금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4천억대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이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, 이거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이 되니까 외국인 수급도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현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. 결국은 환율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오늘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뭐 섹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, 엔터, 뭐 이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번외적으로 방산 쪽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폴란드 대통령 방한이 예정이 좀 되어 있죠. 그렇게 된다라면 K방산 추가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정도 좀 받은 상황이고요. 방산 쪽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승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요 부분들 공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거.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기업들도 있어요. 오르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헬스케어 쪽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겸비한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주가도 밸류도 좀 싸요.
밸류도 좀 싼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뭐 의료기기라든가 뭐 이런 쪽이죠.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제약 사업이나 바이오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좀 더 뭐 어떤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